애나, 당신의 심장 상태로는 1년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뮌헨 대학병원 심장외과 진료실에서 시간이 멈췄습니다. 독일어로 들려오는 의사의 차가운 목소리는 마치 얼음덩어리처럼 제 가슴을 파고들었고, 저는 그저 창밖의 알프스 산맥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6,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첼리스트로 데뷔를 앞둔 시점에서 저는 죽음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치료법은 없는 건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질문을 던졌습니다. 의사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장성 심근병증이 이미 말기 단계입니다. 심장이식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독일에서는 대기자만 9,000명이 넘습니다. 그날 병원을 나서며 저는 제 음악 인생도 함께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음 주면 베를린 필하모닉의 정식 단원으로 첫 무대에 오를 예정이었는데 그 모든 꿈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뮌헨의 거리 풍경이 모두 다르게 보였습니다. 매일 지나던 음악당도, 연습실 건물도 이제는 다시 볼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절망적인 순간이 제 인생에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시작이 될 것인지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뮌헨 출신의 첼리스트 애나입니다. 26 나이에 저는 죽음의 문턱에서 헤매다가 한국에서 믿을 수 없는 두 번째 인생을 선물 받았습니다. 절망의 시작. 병원을 나와 뮌헨의 차가운 거리를 걸으며 저는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흡 곤란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매일 6시간씩 이어지는 첼로 연습은 누구에게나 체력적으로 부담스러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점점 심해지는 가슴 통증과 설명할 수 없는 부종은 분명 뭔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았던 것입니다. 심장의 펌프 기능이 3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즉시 정밀 검사가 필요해요. 첫 검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연이은 검사들, 그리고 점점 더 나빠지는 결과들. 마지막 심장 초음파 검사를 받던 날 의사는 제게 잔혹한 현실을 들려주었습니다. 확장성 심근병증 말기 단계입니다. 심장 이식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지만 그 순간 느꼈던 절망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방금 전까지도 다음 연주회를 위해 연습할 곡들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제가 살아있을 시간까지 계산해야 한다니요. 애나야, 내 아버지가 그랬듯이 이제 내 딸마저. 진단 결과를 들은 어머니의 흐느낌이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5년 전 바로 이 병원 같은 진료실에서 아버지의 심장병 진단을 들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우리는 독일 최고의 병원이라는 곳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점점 약해져 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날 이후 19살이었던 언니 마리아가 변했습니다. 엄마, 나 의사가 될 거야. 아버지처럼 누군가를 그렇게 보내지 않기 위해서. 밤낮 없이 공부에 매진한 언니는 의대에 수석으로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전공의 과정을 마칠 즈음 언니가 폭탄 선언을 했죠. 엄마, 나 한국으로 갈 거예요. 저녁 식사 시간 언니의 갑작스러운 발표에 어머니의 손에서 포크가 떨어졌습니다. 심장외과 전문의 과정을 한 달 앞둔 시점이었죠. 뭐라고? 서울대병원 심장외과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게 됐어요. 국제심장수술 연구 프로그램에 합격했거든요. 어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언니는 완벽한 딸이었으니까요. 의대 수석 입학은 물론이고 레지던트 과정에서도 최우수 성적을 받았고 논문도 이미 5편이나 발표했습니다. 미쳤니? 네가 왜 그런 먼 곳을? 여기 뮌헨에도 베를린에도 좋은 병원들이 얼마나 많은데. 엄마, 서울대병원이 심장이식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예요. 로봇 심장수술 성공률도 1위고 인공심장 기술에서도 독보적이고요. 절대 안 돼. 하늘이 무너져도 안 돼. 언니의 갑작스러운 발표를 듣고 난 후 어머니는 밤새 우셨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보낸 후 홀로 우리를 키우시며 한 번도 제대로 쉬지 못하신 어머니였습니다. 마리아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너희 둘을 보면서 버텼어. 네가 의사가 되고 애나가 첼리스트가 되고. 그런데 이제 와서 너마저 이 엄마 곁을 떠난다고? 하지만 언니는 확고했습니다. 엄마,
전 아버지처럼 심장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그냥 보낼 수 없어요. 제가 꼭 최고의 기술을 배워와서 더 많은 생명을 살릴 거예요. 매일 밤 이어진 대화에서 언니의 눈빛은 점점 더 간절해졌습니다. 결국 한 달 후 어머니는 마지막 저항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렇게 언니는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3년 후 그 선택이 제 생명을 구할 마지막 희망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마지막 희망. 집으로 돌아와 언니에게 전화를 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수화기를 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서울은 이제 새벽이겠죠. 애나, 이 시간에 웬일이야? 언제나처럼 밝은 목소리, 분명 연구실에서 밤샘 중이었을 텐데도. 동생의 전화에 한치의 피곤함도 내비치지 않는 언니였습니다. 언니. 있잖아, 나.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꺼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옆에서 흐느끼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 심장이 망가졌어. 1년 시한부래. 말을 끝내자마자 흐느낌이 터져나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날카로운 목소리. 지금 당장 한국에 와. 하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언니, 난 그냥 여기 있을래. 남은 시간은 엄마랑 보내고 싶어. 그러자 언니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애나, 지금 포기하겠다는 거야? 말도 안 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너 기억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하셨잖아. 남은 시간 가족과 보내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가 뭘 했어? 그저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잖아. 언니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난 그때부터 맹세했어. 다시는 그런 무력한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 내가 여기 서울대병원에서 연구하는 이유가 뭐야? 바로 너 같은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애나, 내가 포기하면 엄마는 더 힘들어지실 거야. 이미 아버지를 그렇게 보내셨는데 이번에는 달라질 수 있어. 제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마.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해줘. 내일 아침 첫 비행기표 예약할게. 언니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단호한 언니의 말을 믿고 한국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희망을 향한 여정. 그날 밤 이상하리만큼 평온한 마음으로 짐을 쌌습니다. 심전도 기록, 의료 차트, 최근 검사 결과들. 마지막 치료를 위해 필요한 모든 서류를 하나하나 챙기면서 문득 이것이 정말 마지막 여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미넨의 밤거리가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첼로 연습실로 향하던 길, 아버지와 자주 산책하던 공원, 가족과 추억이 담긴 모든 곳들. 어쩌면 이곳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편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언니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질 수 있어. 어머니는 밤새 제 방을 들락거리셨습니다. 한 번은 따뜻한 겨울 코트를, 또 한 번은 제가 어릴 적 좋아하던 첼로 악보를 가져오시며 마치 어린 시절 제가 여행 떠나기 전날처럼 분주히 움직이셨습니다. 새벽녘 언니에게서 비행기표가 도착했다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내일 오후 2시 비행기, 뮌헨에서 서울까지.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는 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뮌헨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매일 연습하던 음악 스튜디오를 지나칠 때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드보르자크의 첼로 협주곡을 준비하며 연습했던 그곳에서 이제는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야 현실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제 여권과 비행기표를 꼭 쥐고 계셨고 손가방에는 언니가 챙기라고 한 모든 의료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애나, 잠깐만. 탑승 게이트 앞에서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려다 그만 눈물부터 터져나왔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휴대폰에서 언니의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내 동생 데리고 오는 비행기 내가 직접 추적하고 있을 거야.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마지막 포옹을 하고 탑승구를 향해 걸어가는 제 발걸음은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뮌헨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며 문득 이것이 끝이 아닌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1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긴 비행으로 인한 심장 부담, 그리고 평소보다 심해진 호흡 곤란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입국 심사대를 빠져나오자마자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애나? 저를 향해 달려오는 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고 모든 것이 어두워졌습니다. 혈압이 위험 수준입니다. 심박수가 불규칙해지고 있어요. 희미한 의식 속에서 들리는 다급한 목소리들, 공항 의료진들의 신속한 대응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제 가슴에 심전도 패드를 붙이고 산소 마스크를 씌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지는 순간 이상하게도 평온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11시간의 비행 끝에 언니를 마지막으로 보고 가는 거구나. 하지만 운명은 아이러니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떠난 이 여정이 오히려 제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애나, 정신 차려. 이제 시작이야. 흐릿한 의식 속에서 들리는 언니의 다급한 목소리와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 서울대병원 응급실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환자 심박 출량 20% 이하, 즉시 응급처치 필요합니다. 의료진들의 발빠른 움직임, 기계음과 긴급 지시가 오가는 와중에도 저는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11시간의 비행 끝에 의식이 희미해지는 순간에도 언니의 결정을 믿었기 때문이었을까요? 마리아 선생님, 심장 초음파 결과 나왔습니다. 언니는 의사가운을 입은 채로 달려왔습니다. 모니터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확장성 심근병증이 아닙니다. 순간 응급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바이러스성 심근염의 만성화 상태예요. 독일에서의 진단이 부분적으로 잘못됐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인공심장 장치 삽입이 필요합니다. 그날 밤 수술실로 향하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죽기 위해 떠난 여정이 오히려 저를 살리게 될 줄은 몰랐다고. 수술은 12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수술 도중 예상치 못한 발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심장 근육의 일부가 회복 가능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초조하게 수술실 앞을 서성이던 언니는 수술 중 붉은 램프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5년 전 아버지의 수술실 앞에서도 이렇게 서 있었던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제발 이번엔 달라야 해. 언니는 무릎에 놓인 제 의료 차트를 다시 한번 넘겼습니다. 연구원으로서 그녀는 이미 수백 건의 케이스를 분석했지만 이번만큼은 냉철한 판단이 쉽지 않았습니다. 12시간의 수술이 끝나고 주치의가 수술실에서 나왔을 때는 이미 새벽이었습니다. 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술은 대성공이었습니다. LVAD 좌심실 보조장치 삽입도 완벽하고 예상보다 심장 기능 회복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리아 선생님의 판단이 정확했어요. 그제야 언니는 긴장했던 어깨를 늦추었습니다. 12시간 동안 꼿꼿이 앉아 있었던 그녀의 등이 스르르 무너졌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깨어났을 때 처음 마주한 것은 놀라운 의료기술이었습니다. 침대 옆 대형 모니터에는 제 심장 상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고 간호사는 태블릿으로 이를 확인하며 독일어로 상태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제 가슴에 삽입된 LVAD 장치였습니다. 이 작은 펌프가 제 심장을 도와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고 있었고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의료진들과 공유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AI 모니터링 시스템이 당신의 심장 상태를 24시간 분석하고 있어요. 작은 변화라도 있으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림이 가죠. 독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첨단 의료 시스템이 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수술 후 3주가 지나자 조금씩 병실 밖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휠체어를 타고 병원을 둘러보던 날, 저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복도를 따라 조용히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의료 로봇들, 중앙 로비의 거대한 디지털 벽에는 실시간 의료정보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데려간 곳은 심장 재활센터였습니다. 첨단 재활 장비들이 환자의 심장 상태에 맞춰 운동 강도를 자동 조절해주고 VR 시스템으로 재활 운동을 돕고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음악 치료 시스템이었습니다. 첼리스트였던 제 경력을 고려한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심장 박동에 맞춘 음악 리듬이 재활에 도움이 됩니다. 애나 씨의 경우 첼로 연주 경험을 활용한 특별 프로그램을 준비했어요. 그제서야 이해했습니다. 왜 언니가 그토록 이곳에서 연구하고 싶어 했는지, 그리고 왜 저를 이곳으로 데려오고 싶어 했는지를요. 세계 최고의 의료기술. 마리아, 이 연구 결과 보셨나요? 회진을 마친 주치의가 언니에게 건넨 태블릿에는 제 치료 경과가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3년 전 생각이 났습니다. 만약 언니가 그때 한국행을 결심하지 않았다면, 만약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곳 서울대병원에 오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도 뮌헨의 한 병실에서 잘못된 진단으로 인한 시한부 선고를 받은 채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언니는 세계 의료기술의 현주소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독일은 정밀한 진단과 체계적인 치료 시스템이 강점이야. 하지만 새로운 기술 도입에는 매우 보수적이고 심장이식 대기 시간만 평균 2년이 걸려. 미국은 최첨단 의료 장비는 좋지만 치료 비용이 너무 높고 보험 문제로 실제 치료받기까지의 과정이 복잡해. 하지만 한국은 이 모든 장점을 결합했으면서도 더 발전된 시스템을 구축했어. 심장수술 로봇 정밀도를 비교하면 독일 0.5, 미국 0.3, 한국 0.1야. 응급 심장수술 대기 시간은 독일 평균 48시간, 미국 24시간, 한국은 6시간 이내야. AI 진단 정확도는 독일 90%, 미국 94%, 한국 97%고. 특히 한국만의 강점은 통합 의료 시스템이야. 진단부터 수술, 재활까지 모든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든. 이제 저는 이해했습니다. 제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과 시스템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임을요. 저는 이제 퇴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퇴원하고 한국에서 언니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어머니도 한국으로 오고 계십니다. 병실 창가에 서서 한강의 야경을 바라보며 언니가 말했습니다. 3개월 만에 재회, 시한부 선고를 받고 한국으로 떠날 때만 해도 우리는 이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지. 엄마가 그러시더라. 처음 내가 한국 간다고 했을 때는 미친 거 아니냐고 하셨는데 이제는 그게 우리 가족의 기적이 됐다고. 언니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한강 위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이 마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있잖아, 엄마가 날 보면 깜짝 놀라실 거야. 거울을 보며 웃었습니다. 3개월 전 죽음을 각오하고 떠났던 제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으니까요. 얼붓기가 빠진 얼굴, 생기가 돌아온 피부색, 그리고 무엇보다 제 눈에서 다시 반짝이기 시작한 희망의 빛이었어요.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엄마를 발견한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저를 바라보기만 하셨습니다. 제가 휠체어 없이 2발로 서서 걸어오는 모습이 믿기지 않으신 듯 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 딸이 맞니? 엄마의 떨리는 손이 제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3개월 전 시한부 선고를 받고 죽음을 준비하던 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생기 넘치는 제가 서 있었으니까요.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딸을 살려준 것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자 언니의 선택을 믿지 못했던 것에 대한 참회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셋이서 서울 구경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닐 거예요. 제 말에 엄마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저희 3사람은 공항 한가운데서 서로를 끌어안은 채 있었습니다. 오늘은 시한부 선고를 받고 한국을 찾은 샌프란시스코 바이올리니스트 애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잘못된 진단으로 3개월의 시한부 선고를 받았지만 서울대병원의 최첨단 의료기술과 헌신적인 의료진들 덕분에 새로운 삶을 찾은 그녀의 여정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의료 성공 사례가 아닙니다. 7년 전 아버지를 췌장암으로 잃은 뒤 의사의 길을 선택하고 한국행을 결심했던 언니의 용기,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동생의 생명을 구하게 된 운명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K-의료의 우수성은 이제 더 이상 놀랍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차가운 의료기술 속에서 피어난 따뜻한 인간의,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희망이 만들어낸 기적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의 어느 병원에서는 또 다른 애나가 새로운 희망을 찾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국경을 넘어 생명을 살리는 대한민국 의료진들의 헌신과 노력이 계속되는 한, 이러한 기적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